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질환을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피부질환의 원인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환자분이 생각하는 원인과 제가 생각하는 원인이 다르거든요. 그 원인이 왜 다른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는데 그분이 하루에 매일 소주 한 병씩을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5년 동안. 그랬더니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분이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 원인은 쉽게 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술이 원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오랫동안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술이 지루성 피부염의 악화인자는 맞지만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술을 맨날 먹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무조건 피부염이 생기는 건 아니죠. 즉 1:1 매칭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중간에 뭔가가 있다란 얘기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이라는 요인이 오랫동안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죠? 술이 간의 열을 혹은 담의 열을, 그래서 간담습혈을 만들거나 혹은 소화기 쪽 문제를 약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비위의 습혈을 만드는 것 혹은 위혈을 만드는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게 오랫동안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즉 염증 반응을 촉발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간 단계가 있는 건데 이 중간 단계가 피부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보니까 술을 많이 마셨더니 피부염이 생겼다? 근데 술을 맨날 먹는 분이 있는데 왜 피부염이 안 생기지라고 생각하시거든. 그게 아니라 술에 의해서 우리 장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병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다시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세 가지 과정에 생기는 거거든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원인은 뭐냐면 단순하게 술에 의해서 피부염이 생겼는지 혹은 내가 예를 들면 화장품을 잘못 써서 피부염이 생겼는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단순한 피부 질환들은 대부분 원발성, 한번 생기고 마는 그런 피부 질환인 경우가 많아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건선,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병리적인 중간 과정이 반드시 끼어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보면 병의 층위가 굉장히 다양한 병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게 다양할수록 병이 치료가 어려운 거죠. 실제 치료할 때 예를 들면 피부염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 단순하게 하나의 처방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여러 가지 처방들을 단계별로 쓰면서 병의 층위들을 날려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을 한 커플 한 커플씩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게 바로 병의 원인이 단순하게 딱 하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의 층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1차적인 병인이 있어요. 1차적인 병인은 외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외인은 보통 이제 날씨 요인들, 온도 변화 혹은 습도 이런 것들 우리 몸에 자극을 주는 요인이죠. 그걸 육기라고 하거든요. 풍한서습 조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덥고 춥고 바람 불고 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염성 문제들까지, 즉 세균, 바이러스, 진균 이런 것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런 안 좋은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추운데 감기에 걸렸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쵸, 찬바람을 쐬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생기는 거겠죠. 그게 바로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인이거든요. 근데 외인 같은 경우에도 피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더운 데서 일을 많이 했어. 그랬더니 열이 쭉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염이 뻥 터지죠. 즉 그래서 화열, 더운 환경이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팩터죠. 마찬가지로 바람을 많이 쐬서 피부가 건조하게 돼. 그럼으로써 피부염이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인이에요, 내인. 즉 내인은 첫 번째는 이제 멘탈적인 문제겠죠. 정신적인 거, 그죠? 스트레스, 갱년기, 불면증, 그죠?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내부적인 병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럼으로써 병이 점차 만성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면 불면증이 있어. 잠을 못 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의 생리 활성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소화도 안 돼. 그죠?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자니까 피로해. 그럼으로써 간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물 요인이죠.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물 요인. 그죠? 음식 때문에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술이라던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식 요인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게 오랫동안 나한테 축적이 돼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은 두드러기 같은 경우인데 일반적이진 않고 대부분의 만성적인 피부 질환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인 중에서 이제 과로나 손상, 피로 이런 것들이죠. 과로를 해도 생체의 원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피부염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불내외인이라고 해서 외인도 아니고 내인도 아닌 요소들이죠. 즉 유전적인 문제들, 그죠? 아니면 중독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 그죠? 방사능에 노출됐다 이런 것들, 중금속,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도 피부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유전적인 경향성 있는 건선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건선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알레르기가 많은 것들도 유전 경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문제가 뭐냐면 그게 내부적인 병인, 즉 병리적인 병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의학에서 주로 치료 대상으로 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 술로 인해서, 그죠? 간에 열이 많이 생긴다던가, 위에 열이 많이 생긴다던가, 비위에 습비열이 생긴다던가, 혹은, 그죠? 소화기가 잠깐 망가진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그죠? 염증 반응이 유발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병은 대부분 염증이거든요. 그럼으로써 피부의 기관 자체가 손상을 받아서 습진이 생기거나 화폐성 습진, 아토피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겠죠. 즉 병리적인 병인에 의해서 피부 조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런 원인이라는 건 사실 병리적인 병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간에 열이 많아요, 소화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환자분들은 생각하는 병의 원인은 술이나 보습제 이런 것들, 그런 외부적인 직접적인 요인들을 찾고 싶어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간단하거든요. 그것만 안 하면 피부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1차적인 병인에 의해서 2차적인 병인이 생기는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2차적인 문제들, 즉 병리적인 문제들을 꼭 해결해 줘야만이 피부염이 재발 없이 치료되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치료라는 문제에서 결부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된다는 거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을 층위적으로 알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생겼어요. 아토피가 생겼다고 쳐봐요. 그럼 아토피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 자체의 손상이죠. 그러면 그죠? 각질층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를 생각해서 긁지 않게 하고 샤워를 좀 덜하게 한다던가 피부에 수영 같은 걸 못하게 해서 각질이 오랫동안 보존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긁지 않게 하는 관리들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질층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피부 자체에 손상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보습제를 많이 바르게 되면 염증 반응이 생김으로써 피부가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적당한 보습제를 적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피부 자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병리적인 병인입니다. 우리 몸에 예를 들면 아토피가 생겼는데 간에 열이 많아서 생긴 아토피도 흔하거든요. 아니면 위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아토피 이런 것들, 아니면 소화기 계통이 차가워서 습열이 생겨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병리적인 문제를 치료해 줘야 되는 거겠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상접된 병인들을 하나씩 풀어다 보면 그 병이 쓱 하고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1차적인 병인을 관리해 주는 거겠죠. 예를 들면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일하는 환경이 더워요. 그러면 덥지 않게 시원하게 관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외부적인 요인들.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인데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럼 술을 끊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단순한 생활관리뿐만 아니라 병리적인 병인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도 찾아서 치료해 주는 그런 거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습관 교정이라던가 아니면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줘야 되는데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건 대부분의 경우는 병리적인 원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외부적인 요인들은 환자분이 개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관리해줘야 될 문제죠. 술을 먹지 마라. 그죠? 술을 끊으면 되겠죠. 이런 문제들. 그래서 환자분들이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환자분이 생각하는 원인은 1차적인 병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장품을 바르서 피부염이 생겼어. 해변가에서 해수욕을 해서 피부염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그런데 그건 단순한 원발성 피부염인 경우가 많고, 만성적인 피부염 같은 경우는 그런
외인, 내인, 불내외인이 오랫동안 우리 몸에 인체에 데미지를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 장부간에 병인이 생기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죠? 혹은 음식물 조절에 의해서, 혹은 뭐 불면증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 병에 의해서 다시 피부염이 생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피부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피부병의 원인은 병리적인 병인이 첫 번째 고려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이겠죠. 그래서 나눠서 구분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지루성 피부염의 병인은 뭐예요? 열대사, 간의 열, 위의 열, 이런 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알레르기 혹은 만성 피부염의 원인이 겹쳐져서 온다라고 얘기한 거죠. 화폐상 습진은 체액 정체에 의해서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병리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걸 얘기해드리면 환자분은 다시 물어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원인이 뭐예요? 라고 하거든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